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핵심은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화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죠. 쉽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다고, 화난다고, 울고 떼쓰고 때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시기가 아이들 누구나 오는데요.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 강연을 가더라도 꼭 나오는 질문이기도 해서 어머니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어보면 일단 울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의 행동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핵심은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부분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영유아기에 울지 마, 그만해, 뚝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아이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하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해소하지 못한 감정에 따른 문제 행동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혀 발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화, 짜증, 답답함, 섭섭함, 민망함, 부끄러움 등 이런 다양한 감정에 대한 표현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단계는 아이 본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인간의 정서 발달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되어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공포 이런 덩어리들로 분화가 되었다가 더 발달하면서 행복하고 설레고 즐겁고 뿌듯하고 반대로 당황스럽고 밉고 부끄럽고 두렵고 등등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이 본인이 이런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정서가 발달하고 감정을 인식한 후에 감정을 조절해서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초기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에게 감정 조절해서 잘 표현해 여기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야.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분이 드는 거니? 아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1단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도 두 돌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짜증과 울음을 보였는데 그때는 발달이 더 미숙한 단계라 불편했어, 짜증이 났어, 속상했어 이런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엄마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더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아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엄마의 언어로 언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그럴 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다 보면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가 않죠. 짜증내고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지치는 게 당연하고 반복되면 또 너 그만해, 소리 지르지 마,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화가 나고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도 울지 말라고 하고 짜증내지 말라고 하면 나는 그럼 화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짜증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물론 논리적인 사고는 어렵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화가 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줘야 실천을 하지 이겁니다. 자, 감정에 대한 공감 플러스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해주세요. 속상했어? 속상할 때는 울음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엄마 안아주세요. 속상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화가 났어? 화가 날 때는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 게 아니라 먼저 크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올바른 표현법에 대한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가 두세 돌 지나면서 끊임없이 했던 과정인데 지금 저희 아이는 46개월이 되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울기도 많이 울지만 큰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엄마의 표정이나 감정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언어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엄마 속상해, 슬퍼서 그래, 시간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는데 일어나서 돌아서면서 저도 모르게 참았던 한숨이 이렇게 혼자 터져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듣고는 엄마 한숨 쉬지 말고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어 주고는 자기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심호흡하는 모습들. 아직 본인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 조절은 미숙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야 이 개념이 점차 생기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되죠. 아직은 여러 가지 정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림책을 활용해서도 아이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또 그 이름은 무엇이고 그걸 느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브 채널에서 아이 발달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이 정서적인 발달 부분에 추천할 만한 그림책 보고 있는 거를 또 추천했던 적도 있는데 그 그림책도 지금도 열심히 보면서 아이 감정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갈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도움 될 수 있게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이거 제가 강연장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 4세, 5세, 6세 정도쯤 되면 이제 정서가 막 세분화되면서 정말 감정 기복이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내고 막 울음으로 표현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윤희도 요즘 되게 많이 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라는 책, 감정이 세분화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의 이름을 잘 몰라요.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한 권의 책을 한 번에 다 읽어주진 않아요. 짜증을 내고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윤희가 놀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책에서 놀랐어. 이 감정의 이름은 놀람이야.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지. 많이 놀라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감정의 이름과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 정서들을 잘 풀어서 아이 수준에 맞게 보여주거든요. 억울해요. 외로워, 우울해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3단계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정서 발달 단계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기까지는 만 6세가 넘어가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5살 유초등 시기가 되면서 특히 친구들과 갈등 상황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떤 말과 행동, 감정 표출에 타인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속상하겠지 이렇게 말해보자 수도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런 마찰의 경험과 더불어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서 사회성도 함께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짜증내고 울고 떼를 쓰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과 엄마 아빠가 난감해하는 상황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친구가 또는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이러하겠지. 이 모든 것들은 앞에 2단계까지가 잘 발달되어야
점차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정서와 감정 상태가 건강해야 하며 행복감과 만족감 등 긍정의 감정들이 마중물이 되어야만 아이의 정서 발달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 대한 마음 건강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잘 챙겨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분노의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분노라는 것은 결국 제대로 잘 해소하지 않으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터져버리거나 병이 되거나. 아이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울음을 보일 때 우리가 아이에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이의 분노, 불편한 감정들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꼭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